욕심 없이 단순하게 살고 싶어 지은 인생의 마지막 집. 겨울에는 힘을 주는 다음 봄, 여름, 가을을 준비하는 충전소. 집은 쉼터이면서 놀이터다. 갤러리 같은 집을 꿈꾸며 지은 긴 집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저희 집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 복도입니다. 바쁘게 일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오게 되면 충분히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산으로 둘러싸인 경기도 포천의 시골 마을. 아, 저기 주택같이 보이지 않는 집이 하나 보이는데 저 집인 것 같습니다. 예. 갤러리나 카페에서 자주 쓰이는 적벽돌 마감재에 옆으로 기다랗게 펼쳐진 모양이라 일반 주택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가 첫 번째 집 맞습니다. 아, 집이 진짜 주택이라기보다는 뭐 계단이나 출입구 봐도 문화시설 같은 느낌이 들고 센터 같은 뭐 지역 아동센터 뭐 이런 복지시설 같은 느낌도 들고 저기 왠지 식당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어린이 뭐 활동실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아주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집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왜 뒤에서 나오세요? 여기 문이 있는데. 이쪽이 집 입구입니다. 저기가 입구예요? 네. 이게 순수하게 집입니까? 저희는 갤러리 같은 카페 같은 그런 집을 짓기를 바랬는데 네, 집입니다. 실제 카페는 없고요. 없죠. 좀 독특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순수 두 분이 사는 집인데 200평은 아니죠? 200평이라니요. 커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는 사실 미니멀한 집을 짓고 싶었고 네? 미니멀한 집이라기에는 꽤나 커 보이는데 몇 평이에요, 이게? 40평이에요. 실제로 40평이에요? 네. 한 200평 정도 되면 앞면만 보면은 200평처럼 넓어 보여도 옆면에서 보면은 좁은 폭. 그러니까 긴 직사각형 모양의 일자 형태죠.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맞아요. 마당을 누리고 싶은 집이었어요. 마당을 이렇게 벽으로 나누신 이유가 이쪽은 좀 마을 사람들하고 오픈해서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 저 안쪽은 좀 가족들이 쓰는 마당, 저 안쪽은 부부가. 부부만 쓰는 마당 뭐 이렇게 좀 약간 정해진 거 맞죠? 맞아요. 역시. 아니 저도 나름 전문가라서 한번 좀 가봐도 되죠? 그런데 출입구를 도로가 아닌 산 쪽으로 내고 집 모양을 기다랗게 지은 이유가 뭔가요? 여행 다닐 때 이제 병산서원이나 이런 데 보면 양쪽 풍경을 즐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개방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파노라마한 그 풍경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도 그런 풍경들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땅의 형태나 뭐 지형이나 아니면 이 산세나 그 계곡의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 집을 좀 길게 지으려고 생각을 원래부터 했었어요. 원래 지형을 받아들이면서 산 쪽으로 안마당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기다란 집을 짓게 됐다는데요.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지 궁금하시죠? 여기가 이 집의 완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요 손님들이 이거 보고 많이 놀라시지 않나요? 네. 압도된다. 압도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주택에서 쓰는 디자인 의의는 아닌데 뭐 전시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여기 자연하고 저기 자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여기 현관이 있을 것 같은데 뷰를 살리고 돌아가고 맞아요. 네. 예, 이런 모습들 멋있습니다. 예. 편안함이 되살아난다는 소담재. 그 안을 구경해 볼까요? 자, 들어오시죠. 저희 집입니다.
오. 오. 야, 이 복도를 보니까 다시 200평짜리 집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길지? 네, 이게 30m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아니, 근데 한 50m 이상 돼 보이는 것 같은. 저희 집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이 복도입니다. 오, 한쪽 끝에서 끝까지 100m 달리기를 해도 될 만큼 기다란 복도. 집에서는 보기 드문 공간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이 복도가 각 방을 연결해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분 그다음에 이제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복도가 또 하나의 사색의 공간. 네. 하나의 공간, 하나의 공간, 하나의 공간을 다 독립성을 확보해서 외부 공간을 내주고 복도로는 길게 연결하고. 맞아요. 아, 너무 인상적입니다. 각 공간이 복도에 달려있는 구조. 마을이 보이는 쪽에는 사람 눈높이로 긴 복도 창을 만들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도에다가 서가를 만들어 주셨는데 서가와 연결해서 그 테이블 같은 정도의 단이 있으면 앉아서 밖을 바라보기 좋겠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저희들이 같이 차도 마시고, 네, 와인도 마시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또 눈멍, 비멍도 하고, 그 공간이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아요. 현관에서 이쪽은 공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 이쪽은 사적인 공간. 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예. 현관을 중심으로 나눠진 공간. 먼저 공용 공간부터 가볼까요? 아, 여기가 이제 식당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 집의 메인 공간입니다. 오, 야, 여기는 또 곡선이, 따뜻해. 응접실 겸 식당으로 사용하는 곳인데요.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천창과 곡선 모양의 천장이 따뜻한 분위기를 주네요. 이전에 살던 집 아파트에도 제가 고집을 해서 아파트의 식당에다가 벽돌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카페 같은 식당을 만들고 싶었고 카페 인테리어로 가장 좋은 벽돌이 있었으면 좋겠다. 로망.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벽돌을 진짜 좋아하고 벽돌 좋은데 이게 실내에 이걸 다 외장재로만 알고 있어요. 벽돌을. 네. 근데 벽돌은 실제로는 내장재, 외장재 구분이 없어요. 예, 내부에 썼을 때 장점이 진짜 탈취 효과가 좋아요. 탈취 효과. 그다음에 탈취 효과가 좋아서 실제로 실험도 해봤어요. 벽돌 회사에서 실내 측에 벽돌을 다 두르고 손님들 오면 삼겹살을 구워드려요. 거기서. 그러면 그 냄새가 금방 없어져요. 그만큼이 탈취 효과가 좋거든요. 주방과 식당에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테리어 느낌도 너무 좋고 이 결도 너무 좋고 그 자체가 또 그 인테리어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큰 그림을 걸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네. 여기서 보니까 어머님 여기 창이 왠지 저쪽으로 너무 열려 있는데 혹시 좀 뭐 연관이 있어서 저 집으로 이렇게 향해서 열려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 위에 있는 집이 저희 친정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가 한 10년쯤 전에 여기 와서 정착하셨고 저희는 어머니 댁에 뭐 주말이나 방학 때 와서 농사일도 거두고 그랬는데 저희가 여기에 집을 짓게 된다면 어머니 집과 마주보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불을 켜거나 하면 어머니 집의 거실에서 저희 집이 보이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들어왔구나. 저희도 또 역시 저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가 들어가셨구나를 알게 돼요. 저 언덕 끝집이 친정 부모님 댁. 아내는 부모님 곁에서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었다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계속 시골에 집을 짓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 반대한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우리 세대는 아파트가 로망이었거든요. 네. 깔끔하게 정돈된 그리고 정사각형의 그 규격화된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것은 부모님께서 이곳에 살기 시작하신 다음부터거든요. 그때부터 텃밭과 집을 설계하며 인생의 첫 집이자 마지막 집을 지었답니다. 특히 식당은 주방과 보조 주방으로 이어지고 주방에서도 복도로 나갈 수 있도록 공들여 설계한 곳이죠. 다시 응접실로 식당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그렇게 돼 있네요. 아,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크게 돌아왔으면 꽤나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요 장만 색이 좀 독특한데 이게 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용도로 만드신 건지. 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아, 요렇게. 제가 주문 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움직이게 하셨나요? 네, 왜 움직이게 했냐면 일종의 트레이 역할을 하는 건데요. 아, 밖에 손님들이 왔을 때 또는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일로 가지고 올 때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 이게 수저가 들었네요. 네,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여기서 이제 뭐 불판을 올려놓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서빙할 때. 맞아요. 아, 서빙 진짜 귀한 손님들 왔을 때 폼나게 서빙할 때 쫙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 이렇게 좀 나눠주고. 예, 그래서 이제 보조 주방 테이블로 만들었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나 색다른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이런 큰 트레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빙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가볍네요. 네, 가벼워요. 그리고 고기 냄새는 저 벽돌이 잡아주니까. 그걸 몰랐는데 또 그런 기능이 있었는 걸 알았어요. 누가 내려오네요? 안녕하세요. 아드님이세요? 네.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인물이 악수 한번 사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어디서 내려왔나 했더니 주방 위에 숨은 공간이 있었군요. 밖에서 보면은 툭 튀어나온 반돔 모양의 지붕. 이 안에 어떤 공간이 숨겨져 있을까요? 계단이 굉장히 디자인 되어 있네요. 저쪽에 냉장고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더 완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계단으로 한 단 한 단씩으로 가려면 폭이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발 놓을 데가 없어서 두 단 개념에 하나, 여기서 두 단 개념에 하나, 두 단 개념에 하나씩 올라가면 실제로 오른발 왼발은 한 단씩 올라가는 거니까 요만큼 깊이가 나오니까 더 급하게 올라갈 수가 있죠. 아하, 그래서 이런 계단이 생겼군요. 그럼 한 단에 한 발씩 스텝 계단 밟고 올라가 볼까요? 오. 계단으로 올라가자 나오는 공간, 바로 다락인데요. 책장에 소파까지 있어 미니 거실 같기도 하네요. 특색 있네요. 벽돌도 보이고 천창이 가깝게 느껴지고 코너창도 있고요. 히든 공간이죠 또. 그래서 이거 내리면 스크린인데 영화 보는 장소. 특히 부모님이 잠든 이후에 새벽에 영화를 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 서로 공간도 있고 저도 뭔가 편하게 그런 공간이라 저는 되게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락문 밖에는 가족들을 위한 공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탁 트인 옥상. 경치 진짜 좋습니다. 진짜 카페 지붕이라고 해도 있겠네요. 네. 산세를 감상하면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가족 전용 카페죠. 제가 요거 올라오고 나서 특이점을 하나 봤는데 지금 요 큰 세석 깔려 있는 요게 방수위 외단열 공법으로 예, 맞습니다. 패시브 공법이거든요. 왜 천장은 외단열로 안 할까? 이렇게 벽이나 이런 데는 다 외단열로 하는데 왜 천장은 외단열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자료를 찾게 됐죠. 단열재를 안에 깔고 그 위에 방수층을 까는 내단열 공법은 햇볕과 온도차에 그대로 노출돼 콘크리트가 갈라지기 쉬운데요. 거꾸로 방수층을 가장 밑에 깔고 단열재를 바깥에 깔면 기후 영향을 받지 않아
단열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네요. 식당이 복도 끝인 줄 알았는데 공용 공간이 더 있습니다. 바로 거실인데요. 아주 아담한 뭐 서재 겸 거실 같네요. 예. 일부러 복도 맨 끝에 아담하게 만든 거실. 위치와 크기를 이렇게 만든 데는 남편의 남다른 의도가 있다는데요. 거실이 복도에서 맨 끝 또 맨 바깥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또 어떤 연유에서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이 크게 존재하고 있고 TV도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가 주로 사용하거나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그런 어떤 집의 배치나 문화 자체를 조금 평등하고 각자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이렇게 보장될 수 있는 공간과 기능을 갖게 하는 거 이렇게 이 방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방이 아니고 이 집에 그 생각이 다 있다고 봐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이 복도고. 네, 맞아요. 개별 공간이 다 중요하다. 복도를 중심으로 각 공간이 평등하게 배치된 집. 부부의 가치관이 엿보이네요. 주방 일도 평등하게 같이 한다는 가족. 독립한 큰아들이 와도 예외는 없답니다. 주말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요리하니까 좋네. 부부가 직접 키운 채소들로 만든 반찬인데요. 식탁으로 나르는 건 두 아들 차지네요. 여보 이제 앉지? 먹자. 아빠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아빠가 기른 채소로 먹는 거 이게 행복이다 행복. 그게 낙이지요? 집에서 혼자 먹으면 핸드폰 보면서 먹게 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보거나 막 이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경관도 좋고 하니까 훨씬 더 재밌게 먹는 거죠 밥을. 그래서 오래 먹더라고요. 저 여기서 밥 먹으면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밥 먹어요. 식사 시간이 끝나자 흩어지는 가족. 각자 원하는 공간을 찾아 자기만의 시간을 즐긴다네요. 자, 이제부터는 개인 공간을 만나볼까요? 그러려면 다시 식당과 주방을 지나 복도 중앙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저희 이제 우리 아들이 아들 공간. 여기는 둘째 아들의 방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수납형 침대. 남편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다는데 침대 높이가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 방 생각하면서 한 게 이 침대 이 수납 공간. 침대하고 수납을 일체화해서 디자인한 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뭐 이렇게 눕나요? 이렇게 눕는 거죠. 눈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아침이 되면 막 밖에 눈 오는 설경이 바로 보이고 그런 게 좀 약간 낭만이 있더라고요.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아빠가. 아빠가 여러 번 그림을 그려서 코너창 높이를 고려해 만든 침대. 공간 효율성도 최고라네요. 그럼 화장실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여주십시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저도 괜히 기대되는데요. 깜짝이야. 박지란하고 빨래판입니다. 빨래판인데 어머, 정말 빨래반 화분이네요. 네. 이끼가 공기 정화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빨래판 이 이미지는 즐거운 것 같아요. 요런데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즐겁다. 오, 예. 맞죠. 예. 와, 잔뜩 신나셨네. 화장실을 즐기고 오래 머무는 곳으로 만든 남편. 화장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싶었다네요. 제대로 즐기는 것 같죠? 뭘 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반신욕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음악 듣냐고요? 여자아이들. 예. 뭐 조교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처럼 이제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남편의 힐링 공간이네요. 가장 제가 아끼는 반려식물. 와, 이제 괜찮지? 물 먹으니까 좋니? 아우, 예. 삶의 기록인데 나다움을 찾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면서 나의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해가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드디어 개인 공간의 맨 끝으로 왔네요. 여기는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아, 복도가 개 더 연장되네요. 네, 맞아요. 문을 열자 안쪽까지 연결된 복도 그 끝에 부부의 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통창. 침대에서도 바깥 풍경을 누리고 싶어 곳곳에 창을 냈다네요. 우선 안방은 부부의 침실이니 가장 안쪽에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에 있기를 바랬고 안방에서 저희가 누리고 싶은 뷰들 또는 개인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가 확보되는 또는 풍경들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액자 같은 창문이 있는 공간 네, 그 정도를 바랬습니다. 드레스룸이나 이런 건 안 보이는데 그런 건 또 있죠? 숨겨놨죠. 네, 들어오시는 입구에 이쪽에 붙박이장이 있고요. 아, 복도에 수납 기능도 있었군요. 감쪽같이도 숨겨놨네요. 가장 제가 신경 쓰고 있는 화장실을. 화장실 또 아까 빨래판 이상의 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도 기대되는데요. 오, 이게 너무 신혼부부처럼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구경만 하는 화장실인가요? 물때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네요. 여기도 남편의 반려식물들이 인테리어 포인트. 화장실의 진심이라는 게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저 화분 거는 것도 요 세 개는 제품으로 산 거고 저거 하나는 직접 꼬아서 만드신 거고. 네, 철사를 직접 꺼요. 네. 본인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큰 창문이기도 하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 아니, 실제로 그런 집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발가벗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가운 입고 이제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 누워 있어서 있는 그런 로망을 나갈 수도 있지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걸 대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로망 실현할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다움을 찾을 수 있고 각자 원하는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 내가 지은 집이 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닐까요? 저는 힐링과 휴식의 공간. 나의 직장에서 내 업무를 충실하게 보고 바쁘게 일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오게 되면 충분히 휴식하고 또 새롭게 힐링해서 또 직장에서 그것을 충전해서 나갈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멋진 쉼터가 있으니 앞으로의 인생도 더 행복해지겠죠? 경기도 양평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산촌 마을. 그 끝자락에 두 번째 집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깊숙한 곳에 집이 건축탐구집 촬영한다고 이렇게 눈 오는 날 걸어보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예, 언덕이라서 땀도 나는데 덥지도 않고 눈도 오고.
소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 집인 것 같습니다. 맨 안쪽이라고 했으니까 이 건물이 보통 노력이 들어간 건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두 번째 집. 그런데 옹벽 위에 얹혀진 모양이 마치 떠 있는 집 같네요. 흡사 이 비행선 같기도 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탁 내려앉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 높은 옹벽이 창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지하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순수한 옹벽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높이 차를 두고 이렇게 캔틸레버로 이렇게 내밀어서 한 이유는 올라가서 외부 공간이나 내부를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집에 사는 주인은 어떤 분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시네요. 저 집이 너무 이쁩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집이 이렇게 떠 있는데도 이게 가벼워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이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연유 때문에 이게 건물이 이렇게 나왔는지 상상은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거든요. 앞에 마당 공간을 확보를 조금 하고 싶어서 건물을 뒤로 뽑으면서 또 뒷공간을 또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옹벽을 쌓고 집을 그 위에 들어 얹는 식으로. 뒷공간을 주차장으로 쓰면서 앞쪽 마당까지 살리기에는 좁았던 땅. 궁리 끝에 옹벽 위에 집을 얹어 앞, 뒤 공간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넓은 옹벽을 축대로만 쓰기에는 아깝지 않나요? 여기가 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지하층이나 이런 실은 없고 진짜 옹벽인 것만 같은데 사실 이 집을 지을 때 이 밑에 공간에 저온 저장고나 아니면 지하 방을 하나 넣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권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뭐 그런 또 별도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두 분 사시니까 아내가 이 벽면을 이 미적으로 좀 살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축대만 쌓기로 했습니다.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예, 일거리가 생기죠. 요게 또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가 또 인상적으로 또 딱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오시는 분마다 멋있고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불필요한 공간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부부. 이런 분들이 사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오세요. 아니, 현관에 장독대가 있네요. 아, 예. 신발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오. 제가 넘서진 거 겨울에 먹을 거. 무가 너무 이런 작은 무도 있고, 큰 무도 있고, 이게 딱 저 집에서 직접 키우신 게 맞네요, 형태가. 크기는 작아도 맛은 좋다네요. 그런데 왜 하필 현관 앞에 장독을 두셨나요? 아, 여기 온도 때문에 바깥에 놔두면 얼고 여기는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까 이 문 닫으면 여기가 조금 찬 데라서. 선선하니까. 현관 중문으로 들어와 왼쪽으로 돌면 보이는 공간. 굉장히 고풍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모던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가구들만 놓인 거실. 전면 창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마당 풍경을 보기 위해 이렇게 큰 창을 만들었다네요.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여기 주로 제가 생활하는 곳이에요. 이게 건물이 아까 저쪽으로 아까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캔틸레베로 뒤로 물러진 이유가 요 마당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네요. 요 뷰를 보니까. 원래 이 집을 앉힐 때 이 지형으로 보면 서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은 다 서양으로 집을 앉혔는데 저희는 이제 남향으로 이렇게 집을 앉혔고
동쪽 방향에 산이 있다 보니 남들처럼 집을 안 치면은 서양집이 되는 상황. 그래서 집을 뒤로 밀어 남향집을 짓고 마당 풍경까지 품을 수 있었지요. 이 창을 통해서 사계절의 변화도 보고 이 자연을 집 안으로 탁 끌어서 그냥 집 안에 앉아 있어도 밖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이게 경계가 없이 확장된 듯한 느낌도 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에 잘 앉는 곳으로 제가 안내할게요. 네, 딱 이거 저 보니까 시간 많이 보내는 곳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 좋아하는 이유가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땅을 보고 늠름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을 보고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잘 앉아서. 자연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 아내가 직접 심은 나무와 꽃들이 다채로운 그림을 선물한다는데 그 모습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이 있다지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저한테는 좀 이렇게 탁자 위에 발을 뻗는 자세. 아, 좋다. 정말 좋다. 참 고요하고 또 편안해 보입니다. 이게 사시사철 너무 그 행복을 많이 갖다 줘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정남향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해가 하루 종일 마루에서 놀다가 가요. 여생을 자연처럼 단순하고 소소하게 살고 싶어 지은 집. 집 이름에도 그런 바람을 담았답니다. 이름은 제가 소소제라고 이제 제가 지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크질 않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또 이 소소라는 게 또 이렇게 막 활짝 웃는 웃음이 아니고 아주 빙글빙글하게 작은 웃음. 저희가 또 뭐 이렇게 사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거나 뭐 그렇지 않아서 이 소소하다는 그 말하고도 이렇게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할 때 여기 안에 마당에 꽃 피고 지는 걸 다 보면서 하니까 좋아요. 예. 부엌이 이렇게 제가 상부장이 없잖아요. 다 비우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 사람이 초점이 가니까 그래서 이게 비우고 이 자연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안 했어요. 이런 경치 좋은 데서 살면 부부 싸움 할 일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가끔 양념으로. 예. 나이가 들수록 짐은 비우고 동선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주방 공간. 그래서 다용도실과 마당, 수도가도 바로 갈 수 있게 해놨죠. 집이 달라지자 삶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먹거리는 직접 기른 것들로 1년 내내 자급자족. 여기는 시장 나가서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걸 이제 말려놓고 겨울에 파스타 같은데 또 샐러드 할 때 제가 아주 곱게 내가지고 그 소스에 이렇게 버무려요. 이거는 다래순이에요. 이 나물이 굉장히 맛있어요. 자연이 준 귀한 선물입니다. 식습관도 달라졌는데요. 제대로 요리해 먹는 식사는 점심 때 한 번. 잘 익었다. 아침과 저녁은 최대한 간단하게 자연식으로 먹는다네요. 그 계절마다 좀 틀려요. 겨울에는 뭐 이런 토란이나 고구마 같은 거, 가을에는 밤이나 그 여름에는 옥수수, 이제 초여름에는 감자. 그래서 아침 식사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요. 간단하니까. 내년에는 저 수국을 그늘 쪽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얹고 그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겠네. 여기서 이렇게 쫙 보이고 쫙 보이고 이렇게. 내년에는 밭에 일하는 텃밭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일하기 싫으니까. 아내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한 10여 년 정도 경기도 일원에 이 전원주택 단지를 보러 많이 다녔거든요. 아내가 이 땅을 보고 첫눈에 아 여기다 그 좋아하고 결정을 하게 돼서 바로 저희가 분당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하고 일로 완전히 그냥 이사를 했죠. 주변 자연에 반해 보자마자 계약한 땅. 집 바로 아래 부부만의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비닐 짧아가지고. 괜찮아요. 이걸 위로 해요. 하여튼 올해는 양파가 이거 잘 되겠다. 와, 기분 좋다. 아이고, 어메, 잘 컸네. 올해는 양파 성공이겠다. 이제 내년 봄에 나죠. 봄 한 5월 달에 수확해요. 부부가 먹을 만큼만 재배해 수확량은 작아도 키우는 재미가 큰 텃밭. 부부의 즐거운 놀이터랍니다. 이렇게, 아이고. 됐어요. 삽 들으면 안 됐는데. 아이, 삽을 바로 해놓고 가야지. 아이고, 참. 이런 뒷말머리가 깔끔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삽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다 걸어놔야지. 제가 이 시골 일이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시골 들어오는 것도 저는 좀 망설이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 때문에 왔는데 일을 하다 보고 또 나이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골이 너무 좋고. 다시 집안 구경해 볼까요? 거실에서 복도를 따라가면은 집 가운데 중정이 있습니다. 여기 너무 이쁩니다. 공기가 산산하니. 너무 좋은데요. 현관문 열고 딱 들어올 때 이 뷰가 바로 딱 보이니까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 안방에 햇빛이 들어가고 안방에서 이 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이 중정을 만들었다고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뭐 너무 만족했죠. 중정을 추가로 만든 덕에 안방에서도 남양의 햇살과 풍경을 느낄 수 있게 됐죠. 요 안방에 북쪽을 면하고 있는 여기에 남쪽 빛을 넣겠다는 그런 기능적인 의도에서 만들어졌지만 뭐 가끔씩 바라보고 저 경치도 좋고 한 데는 뭐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정이 생기고 나서 제일 좋은 게 이 안방하고 이 거실 벽이 딱 안 붙고 탁 트여져 가지고 이 공간이 주는 이런 여유가 참 좋아요. 맞습니다. 예. 좀 주무실 분 주무시더라도 밖에 텔레비 보더라도 상관없고 거리감이 좀 있어야 돼. 예. 안방은 옹벽 밖으로 툭 튀어나온 바로 이곳. 특이한 위치 때문에 그 안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들어가시죠. 오, 굉장히 아늑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넓고 개방적이고 그렇습니다. 아늑하면서도 탁 트인 개방감이 느껴지는 안방. 커다란 창이 양쪽으로 있어 방 안이 한결 넓어 보이네요. 저기 북쪽부터 저 창 연결된 거 너무 멋있습니다. 예. 좀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그 표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체감상 한 80평 같은 7, 80평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개방적이에요. 30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32평. 32평인데 실제로 느껴지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집니다. 안방에서부터 중정, 거실까지 모두 유리창으로 시야가 뚫려 넓은 집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게 상쾌해요. 유독 낮은 침대. 부부가 앉기 편한 높이로 맞춘 거라네요. 높이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일어났을 때 이제 이렇게 마루 바닥을 디딜 때 위험하지 않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제한테는. 그런데 집 안에도 떠 있는 공간이 있네요. 여기 다락이 여기 기둥이 없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개방적인 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여기 저 천창 여기 위에 고창에서도
이렇게 빛이 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잘라냈기 때문에 저렇게 매달릴 수 있는 거죠. 예, 매달아야만 그게 가능하니까. 또 저거는 다락에서 보면 또 좋은 뷰를 만들어내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이게 요런 생각을 하고 풀어내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쉬운 것 같아도. 예. 이제 거실 위에 떠 있는 공간으로 가볼까요? 다락이 와 엄청 개방적입니다. 다락이. 주방 계단으로 올라가자 석가래 천장을 가진 널찍한 2층이 나오는데요. 원래 계획에는 없던 공간. 그런데 층고를 높이다가 덤으로 얻은 곳이라네요. 원래 저희가 여기를 다락으로 지었는데 예. 거실 천정을 이렇게 높게 하다 보니까 예. 이 천정이 높아지게 돼서 예. 아예 이걸 2층으로 허가를 받아서 너무 활용도도 좋고 많고 저희가 만족한 공간이 됐어요. 부부가 만족하는 또 다른 공간. 책장 뒤에 숨어 있다네요. 아 생각보다 큽니다. 저 안까지 이렇게 굉장히 커요. 예, 지금 뭐 충분히 저희가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덕분에 자주 안 쓰는 물건을 안 보이게 보관할 수 있다네요. 괜찮죠? 저 패닝룸인데요. 패닝룸. 만약에 누가 쳐들어오면 몰래 들어가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들어오기 전에는 좀 집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올라와서 안에 느낀 건 굉장히 단촐하고 정갈하고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자연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이 비웠다는 거 그런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두 분하고 너무 어울리는 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두 분하고 너무 어울리는 집인 것 같고. 이 집에 늘 몸담고 있는 제 마음이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평안해지죠. 예, 마음이 자꾸 단정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공간. 2층 창가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1층에서는 보이지 않는 동쪽 산세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아내는 하루에 한 번 이곳에서 묵상을 하며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네요. 이제 여기 앉아 있을 때 잡다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몰입하게 해주는, 집중하게 해주는 그런 뭐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여기 주로 앉는 거죠. 밖으로 나선 부부 어딜 가시려나? 아, 좋다. 이 산이 참, 이 능선을 다 보고 햇빛이 들으니까 너무 좋다. 마당에서 산으로 연결된 산책로. 부부가 직접 닦은 길이지요. 아, 김치가 잘 익었나 보자. 어머나, 여기에 김장독을 묻었나 보네요. 김치. 김치 이렇게 싸서 넣어 놓은 거예요. 고추 시김치예요. 아내표 김장김치. 천연 냉장고 덕에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겠네요. 여기는 시원해서 김치가 잘 안 쉬어요. 김장독을 묻은 곳에서 조금만 더 오르면은 잣나무 숲. 와, 상쾌하다. 이 집을 지으면서 만난 부부의 또 다른 쉼터지요. 저희 아내는 뭐 거의 이 바깥에 정원 가꾸고 텃밭 가꾸고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니까 정말 놀이터처럼 즐기는 그런 공간이고 저는 또 이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쉬고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집은 쉼터이면서 놀이터다. 비워낸 자리에 행복을 채워주는 집. 부부에게는 인생 최고의 쉼터 아닐까요? 동네 어르신분들은 지나가면서 헐벗은 집 같다고, 헐벗은 집이라고.
서재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격자창 앞에서 그 음식 먹으면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앞에 딱 자연이 딱 펼쳐져 있으니까. 네. 주말 농막으로 쓰려고 제가 그 디자인하고 직접 시공까지 한 집. 작아도 저희는 기능적으로 있을 건 다 있거든요.